오늘 우리는 미래로 갑니다. 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합시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합시다.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서 국민의힘을 더 국민을 위한 당, 국민의 힘이 되는 당으로 바꾸고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그리고 다시 모으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 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당직 인선으로 친정체제를 구축을 했고요. 또 당 통합에 나서고 있습니다. 숨가쁜 시간을 보내온 지 이제 한 달이 된 건데 한동훈 체제의 한 달. 글쎄요, 당 내에서는 강 비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물론 칭찬을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야권 이야기도 들어볼 겁니다. 일단은 뭐 무난한 인선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 굉장히 잘된 인선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당시 어떤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면 이후의 인선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협화음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조금 안타까운 저는 아쉬운 부분들에 있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있었던 분들 나경원 의원이나 뭐 원희룡 후보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쪽 캠프 분들이 뭐 대변인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두 분씩 들어왔으면은 더 이렇게 통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같은 당 안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께서 그 모습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있어요. 격차 해소 위원회라든지 수도권위원회도 지금 만든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지금 뭐 최다선의 조경태 의원을 선임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도 어떤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TK와 PK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지도부로 들어오지는 못한 것으로 안 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얻고 함께하는 모습 곧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당직 인선 마무리했을 때 그런 평가가 많았죠. 탕평보다는 친정체제 구축에 아마 힘을 둔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많았던 그런 부분을 또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취임 첫 달을 당내 결속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외연 확장에 좀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금투세 폐지 이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합니다. 연말까지 가고 가을까지 가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자, 금투세 폐지는 민생과 맞닿아 있다라면서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밀고 있는 정책의 핵심 바로 중수청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죠. 중도, 수도권, 청년 이쪽을 공략하는 게 지금 핵심인데 글쎄요. 지금 한동훈 체제 출범 한 달, 이건 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는 뭐 20, 30대 중에서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하게 보는 그런 이슈기는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세금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굉장히 극소수이지만 그쪽에서 피해를 입는 것이 곧 뭐 개미들한테도 피해가 온다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세대적으로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사실 각자의 어떤 경제적 처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판단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는 원래 도입이 될 때 같이 도입을 한 것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를 하고 그리고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정부 재정에 펑크가 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복지라든지 정부 재정 지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를 지지해온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마뜩지 않은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꼭 2030 전반이라기보다는 뭐 특정한 어떤 계층이라든지 이쪽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전반적으로 근데 현재는 이런 그 정책적인 제안들이 좀 먹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최근에 광복절 전후해가지고 정부에서 그리고 독립기념관 인사를 통해서 이제 역사 전쟁이 불었는데 이런 네. 역사 전쟁 속에서 사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또 이런 전쟁을 하는 것인가 네. 그리고 아직까지 낡은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정부 네. 여건에 대한 비판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넘어야 중수청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 지지세를 확장할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좀 그 방도에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평가를 해봅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를 꼽자면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당정 관계의 안정화, 이게 아마 가장 시급한 과제일 듯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수직적인 당정 관계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죠. 결국 권한이 있냐 없냐 문제인 거 아닌가 싶어요. 자율적 권한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폭 양보 또는 양보하겠다는 상황에서 가능한 결말이 날 걸로도 기대합니다만 권한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무력한 대표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대국민 보여주기식 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당 안에서의 정부 여당 내에서의 헤게모니, 그 용산과의 어떤 관계 그런 측면에서 자기 주도성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여야 대표 회담 25일로 예정이 돼 있었지만 이제 연기가 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협상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과 의제를 조율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야권에서는 저렇게 용산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뭔가 좀 조율을 통해서 여야 대표 회담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외부에서도 바라는 점이거든요. 가능할까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 많은 국민들께서도요. 지금 잠시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여야 대표 간 대화를 공개리에 하는 것을 보시고 싶으실 겁니다.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고요. 박정화 실장과 이해식 실장 간의 실무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표현을 조절하겠습니다만은 방금 전에 저희가 본 것과 같은 뭐 전현희 의원의 발언처럼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권한이 있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는 대화를 정말로 할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다면은 별로 적절한 언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양당 대표 비서실장들은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이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볼 부분이고 네. 한 가지 덧붙여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그 김기현 전 대표 시절에 네.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하면서 저는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놓고 해도 좋다. 네. 그러면서 만인이 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신의 변함이 없다면은 아마 대화는 공개리에 그리고 의제를 금방 조율해서 이재명 대표의 쾌유 이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식도 형식이지만 의제 이 설정이 빨리 끝나서 어떻게든 빨리 대화하는 쪽으로 좀 흘러갔으면 합니다. 자주 만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